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작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선 시기 댓글과 관련된 그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조선일보는 문 최측근 김 지사 대선 여론조작 사실상 주범이란 판결이다. 중앙일보는 김경수 법정 구속, 오직 법리만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 최측근의 여론조작 사실로 국정원 댓글 사건 악몽 재현 우려, 적폐 판사 프레임으로 호도는 곤란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동아일보는 김경수 댓글 조작 법정 구속, 집권 세력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열경지신문은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법정 구속의 충격파, 문화일보는 김경수 대선 여론 조작 유죄, 여당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아직 1심이기 때문에 2심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알겠죠. 지금 그 보수 진영 내에 이 적폐청산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2년 가까이 해왔는데 이제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적폐 신적폐 지금 논쟁을 지금 붙이고 있네요. SNS상의 선거운동이 여론 조작이고 불법인가,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또 우리나라 기존의 선거 시기에 이 SNS상의 댓글을 단다든가 또 퍼날른다든가 하는 부분이 어떤 불법인지, 어떤 법에 적용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또 선거법이 너무 가혹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평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정법으로, 우리나라 현재 법으로 댓글 선거운동이 불법이라면 지난 역대 모든 대통령 선거의 불법성 여부도 또 밝혀내야 되는 그런 논쟁점이 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적폐 판사의 재판이라고 비판한다면 만약에 여당이 적폐 판사가 이런 보복 판결을 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 서민과 관련된 부당한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비판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죠. 여론 조작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인 또 이 수구보수 신문들이 아주 신이 나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댓글이라고 하는 것인지 선거의 판세를 이제 바꾼다는 것이죠. 국민 여론과 다르게 이것을 바꾼다는 것인데, 조작한다는 것인데, 여론 조작의 원조들은 수구보수 자본신문들이 아닌가요? 그들이 이런 드루킹 사건의 댓글 조작과 관련된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심까지 봐야 합니다만은, 이것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 또 가관이기는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산업 현장 활력 죽어가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압박하나,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삼성재벌을 만나서 아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문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네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오직 이윤을 위해서 활동하죠. 이윤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만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날 뭐 미세먼지 문제든 환경 파괴 문제든 이 소위 말하면 이 자본의 이 노동에 대한 착취와 소비자에 대한 어떤 이 수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폐해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뭐 사회적 책임을 다한답시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고 싶거나 저분들이 보통 보면 뭐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구속에서 풀려나가면 사회공헌기금을 내놓는다든가 갑자기 뭐 수십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한다거나 또 기부금을 낸다거나 어떤 사회재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정말 사회적 역할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위기 상황을 돌파해내고 또 한편으로는 재단을 설립해서 돈을 그쪽으로 지원하게 되면 세금 낼 것을 세금을 내야 되지만 그 세금을 내지 않고 되려 그 재단을 또 다시 활용하는 것이죠. 자기네 사람들 심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세탁하기 위한 부정 정치적으로 세탁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활용한다든가 또 하나는 자기 회사를 선전하는 거죠. 홍보의 역할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 사회적 역할 뭐 운운하고 그것을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본의 착취와 수탈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24조 묻지마 퍼주기에 정부 4대강 조사위원장도 망연자실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예타 면제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비타당성 조사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어렵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 정부의 이 재정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수십조 원의 이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다, 경제조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헌법에도 이 규제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헌법 정신을 저는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특정한 지역, 특정한 정치 세력에게 이권과 관련해서 이것이 재정이 투입된다고 하면 자원이 불균형하게 배분되는 것, 자원이 제대로 적정하게 배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거대하게 보여주기식으로 이 4대강 사업처럼 이 토건 사업에만 예산이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부당하게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고 정치적 목적으로 또 정치 세력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의 이권가 결합되기 때문에 예산을 특정 세력이 나눠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미 정보 수장들 김정은 핵 포기 안 할 것이다. 멜기신문도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미 정부 수장이 김정은이 핵 포기 안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 바를 사설제목으로 싣고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똑같은 제목으로 미 정부 수장 북 핵 포기 안 할 것 이런 이 제목의 사설에서 비핵화 더 미루면 협상 동력이 꺼진다 이렇게 우려하고 비판하고 있네요. 북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과정이 지금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가 포기하지 않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핵 폐기와 그에 따른 제재 해제,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북미수교, 이것은 일정 부분 단계별 진행되는 상황도 있지만 이건 패키지 딜과 관련되는 거예요. 빅딜 협상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해야 될 그런 역할,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학교 폭력 가해자 선도할 기회 주되 억울한 피해자 없게 하라. 문화일보는 경미한 학교 폭력도 학생부 기재해야 예방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폭력은 학교 그 자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이 사회와 가정 폭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방이고 전이기도 하죠. 학교와 학교 교육 자체의 그 폭력성을 제어하지 않는 한 이렇게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전이된, 이동된 이 폭력은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 자체에서도 폭력이 발생하지만 우리 사회가 거대한 이 폭력의 분위기, 폭력의 구조, 이것이 학교도 자유롭지 않게 만드는 것인데, 학교가 그것을 치유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차별과 배제와 멸시와 왕따와 이런 것을 만들지 않는, 그것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정말 그 폭력을, 비폭력을 교육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개혁, 교육혁신, 교육혁명이 이루어져야지만 학교 폭력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사방팔방 꽉 막힌 한일 관계 손 놓은 한국 외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위안부 강제징용 초계기 등 첩첩산중 해법 못 찾으면 동북아 외톨이 될 우려가 있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첩첩산중이라도 헤쳐나가야죠. 지금 이 한일 관계가 이 첩첩산중으로 빠져든 것은 한일 양쪽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의 산물입니다. 그것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적당히 얼버무리고 적당히 타협하면 비극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인내하면서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 이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고와 반성, 그리고 배상,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 같은 전범 국가로서 독일의 모델과 일본의 모델은 전혀 지금 다르게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일본의 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이 과오를 적당히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한 이런 과거, 추악한 과거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소주성 효과 못 낸다면서 더 강화하라니 무슨 소린가. 매일경제신문은 경제정책 브레인들의 자성,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제 밀고 나간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아주 여러 차례 이 슬로건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슬로건 바꾸기를 지금 꺼려하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대한 비판이 계속되니까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아마 이것은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 둘을 합쳐서 아마 포용성장이다 이렇게 지금 포장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뭐 혁신성장을 얘기하든 포용성장을 얘기하든 그것은 언론들이 무시해버리고 계속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슬로건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성장 프레임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소득을 늘리지 못한다. 이것은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폈지만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지구적 현상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성장은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힘 있는 자, 강자들이 살아남고 약자들이 흡수되고 스스로가 착취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으로 바꿔야 하고, 꼭 성장을 얘기하고 싶으면 성장이 뭐 2, 3%라도 성장이 되는 거니까요. 꼭 성장을 말하고 싶으면, 슬로건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최소한 성장과 분배 정책, 성장과 분배 뭐 균형 정책이든지 이렇게라도 표현해야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 모순도 생길 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최저임금 1,060원, 시급 1,060원 올리고도 그렇게 공격을 받아서 마치 오늘날 이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코너에 몰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금융감독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금감원 종합검사, 금융사 길들이기에 오용되는 일 없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지금 IMF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이 개방화, 세계화가 되고 우리나라 은행들 대부분이 외국 자본, 외국인 소유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금융감독기관이 이 금융기관들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민영화되고 해외 매각되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죠. 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조차도 작년에 한국GM 사태에서 보듯이 글로벌 자본의 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길들인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노력은 하겠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계화된 금융자본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청와대가 진지하게 답해야 할 탈원전 반대 청원, 문재인 정부 탈원전을 반대하는 청원, 아마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해서 뭐 신문 광고에도 났죠. 그래서 아마 반대 청원을 낸 데 대해서 청와대에 답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말은 탈원전 한다고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금 탈원전 정책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계속적으로 원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원전을 수출까지 하는 나라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심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